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풍효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영토님 영상 자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의 정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주택 소유자들이 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아 안정화 의견을 주셨는데요.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세든 월세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선에서 높은 금액으로 받으려는 마음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공급이 더 줄어드는 지역들의 경우도 전세가는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조세의 정가가 일어나지 않아 월세 가격이 안정화될 것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지난 영상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가 되면 종부세 부담이 덜한 다주택자들이 월세 가격에 종부세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많이 전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세든 월세든 가능한 한 선에서 높은 금액을 받으려 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요. 자, 기준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려는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실거주자들이 어디로 몰린다? 집을 안 사기 시작하니까 전세로 몰리게 된다. 원래는. 그래서 전세 수요가 원래는 급증해요.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세 가격이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전세를 구하려는 그런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를 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자,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더 높아져 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더 싸니까 월세 내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월세 사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는 전세로 몰려야 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 수요가 급증하게 돼요. 자, 이렇게 월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주택자 종부세의 중과를 때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게 급증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왜 내가 냈냐? 세입자들한테 이걸 전가시켜야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유세가 부담된 집주인들이 월세를 크게 올려버립니다. 그 월세를 크게 올린 게 반영이 된 이유는 뭐냐면 월세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만큼 많으니까 월세를 올려도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월세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종부세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안을 담게 돼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종부세를 월세에 전가시키는 거를, 줄일 수 있겠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그동안 급등했던 월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월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급등했던 월세 가격이 상승 속도가 이렇게 둔화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은 계속하는데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월세가 안정화된다는 걸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담은 이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 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될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자, 이게 지금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감소될 거니까 이제부터 월세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주인들은 아직은 없어요. 이게 통과가 돼야지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월세 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완화가 돼서 월세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 이걸 제가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 7월 22일 기사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주채 30억, 종부세 7,151만원, 1,463만원 떨어진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쭉 내려보면 자, 여기 세제 개편 전후 다주택자 보유세 변화 사례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제가 PPT로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자, 세제 개편 후 다주택자 보유세 변화 사례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3주택 보유자를 볼 건데,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A라는 그 다주택자가 있고, B라는 다주택자가 있고, C라는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다 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이어파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시 5단지 이 세 채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다주택자들이 자 2021년에는 종부세를 얼마를 냈냐면 2억 5,978만 293만원을 냈어요. 293원이죠. 다시 2억 5,978만 293원을 냈어요. 자, 그다음 2022년에는 1억 7,972만 9,565원을 냈어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이번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2023년에 얼마를 내냐면 9,025만 3,204원을 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다주택자들이 월세를 받아서 이 종부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2021년도에는 2억 5,978만 293원을 월세를 받아서 내야 돼요.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여기 있죠. A라는 사람이 2021년도에 자, 이거를 이제 반올림해서 2억 6천이라고 해볼게요. 종부세 2억 6천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월세에 전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12개월로 나눠봅니다. 12개월로 나눠보면 자, 2,166만 원입니다. 한 달에 2,166만 원을 받아서 자, 1년치를 모아가지고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채니까 한 채당 얼마씩 받아야 된다? 3으로 나누면 722만 원을 받아서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월세를 이 한 채당 722만 원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아마 종부세를 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022년도에, 자, B라는 사람이, 자, 그 세입자가 그 전세가 만기가 돼서 이걸 월세로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종부세를 올해 내야 되는 종부세를 봤더니 어때요? 자, 1억 7,972만 9,565원이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자, 종부세를 반올림하면 1억 8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자, 종부세 1억 8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1,500만 원을, 자, 월세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세 채로 나누면, 자, 500만 원씩 월세를 받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자, 이 한 채당 500만 원씩 월세를 받아서 종부세를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월세를 500만 원으로 책정할까요? 자, 그렇지 않다. 왜냐? 이미 2021년도 A라는 사람이 722만 원으로 월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722만 원을 자, 그대로 받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를 굳이 720만 원 더 올리지 않아도 722만 원만 받아도 자, 그 비다주택자는 어떻게 돼요? 자, 종부세 500만 원씩 내고도 돈이 남죠. 자, 그렇기 때문에 722만 원만 받아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2023년도에 만약에 C라는 다주택자가 이 주택을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월세로 바꿔서 월세를 받아서 종부세를 내려고 해요. 그 종부세를 받더니 얼마가 있다?
자, 9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종부세 9천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9천만 원을 해볼게요. 종부세 9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12개월로 나눴더니, 자, 월 75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주택을 3개니까, 주택 3개로 나눠보면 한 채당 250만 원을 받아서, 자,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 2023년도에는. 자, 그럼 이 사람은 250만 원만 월세를 받아가지고 종부세를 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이미 시장 가격에 A라는 사람이 722만 원을 받아서 시장 가격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722만 원을 계속 받습니다. 더 올리지 않아도 돼요. 722만 원만 받아도 이 사람은 수익이 생긴다. 종부세를 내고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생겨요. 그래서 72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월세 가격은 2021년도 종부세가 가장 크게 올랐을 때 그때 월세 가격이 최고로 지금 올라간 거죠. 722만 원. 그 다음에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월세 가격을 자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근데 굳이 내리지 않고 그냥 722만 원으로 계속 책정을 해서 가져가도 난 수익이다. 자, 그러면 자 22년도에도 종부세 2021년도에 722만 원 종부세를 2022년도에 이걸 더 올려서 뭐 900만 원을 받는다든가 2023년에는 더 올려서 1200만 원 받는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722만 원 이때 21년에 책정된 그것만 받아도 종부세를 내고도 수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종부세가 크게 증가할 때 월세가 급등하고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 이 상승 속도가 이렇게 둔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월세 가격이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종부세가 이제 부담이 덜해지면 월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오른 월세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된다. 그거보다 거기에서 물가 상승만큼은 또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예전처럼 종부세 크게 부담이 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월세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막게 된다. 월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년 하반기까지 공급이 더 줄어드는 지역들의 경우도 전세가는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안정화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그럼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 7월 15일 기사인데요. 헌집 안 팔려 새집 못 들어가. 미입주 늘고 전세율 쌓인다. 라고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뉴시스 기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의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현재 실거주 중인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하고 새 집을 전세로 내놓을지 고민 중이다. A씨는 지금 사는 집이 팔려야 새 집에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헌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출을 추가로 받아 새 집 잔금을 치르려면 매달 이자만 몇백만 원씩 내야 하다 보니 차라리 전세로 내놓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일시적 2주택자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쉽게 설명 들어보면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A라는 집이 있어요. 이 새 집이에요. 새 집. 새 집.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B라는 집이 있어요. 이건 헌집이에요. 헌집. 그럼 당연히 새 집이 훨씬 더 비싸겠죠. 자, 그러면 이 새 집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이 헌집을 팔고 판 가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잔금을 치르고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대출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헌집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집에 들어갈 때 여기를 공실로 놓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새 집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대출이자가 올라간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이자도 많이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여기를 지금 못 들어가고 차라리 이거를 전세 놓겠다. 난 여기 그냥 계속 살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실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 새 아파트, 지금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 이 새 아파트가 전세 물량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시장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입주 물량이 적으면 전세 매물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자, 여기 새 아파트가 있어요. 새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헌 아파트가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이 헌 아파트를 팔고 이걸 잔금을 치러서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매매가 안 돼요.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전세가 안 나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새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 대출이자 올라가는 게 너무 비싸. 못 들어가요. 그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냥 이 헌 아파트 살고 이 분양받은 이 아파트는 자, 뭘로 내놓는다? 자, 전세를 내놓는다.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입주 물량이잖아요. 입주 물량.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아파트들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아파트들이 적어지면 전세로 나올 물량이 어떻게 된다? 적어진다. 이런 새 아파트가 줄어들면 전세로 나오는 물량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수요가 훨씬 많아서 전세 수요가 적다고 하더라도 전세 매물도 같이 줄어들죠. 입주 물량이 적으면. 자, 그래서 자, 전세 수요가 떨어지더라도 자, 입주 물량이 적으면 전세 공급도 줄어들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전세가 하락을 당연히 방어해준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은 전세가 하락을 당연히 방어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자 140만원인데 월세 100만원. 차라리 월세 살래요?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 7월 22일 서울경제기사예요. 이자 140만원인데 월세 100만원. 당연히 월세 살려고 하겠죠. 월세가 더 싸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다주택자들이 DSR 40%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무한정 받기가 되게 힘든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자, 다주택자들은 갭투자로 해볼게요. 갭투자. 전세를 끼고 산 갭투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무한정 받을 수 있으면 전세를 끼고 산 거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자, 그거를 월세로 놓으면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DSR 40% 규제로 해서 다주택자들이 무한정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다주택자들이 막 그렇게 많지 않다. 현금 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자, 시장에 월세로 내놓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월세로 내놓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월세 공급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월세 공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DSR 40% 규제로 인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월세 공급은 줄어드는데, 자, 월세 수요는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월세 가격이 오르고요.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월세가, 매물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요. 근데 월세 수요는 200명이에요. 그러면, 자, 100명이 이 월세 매물을 싹 가지고 나면, 자, 월세 수요가 몇 명이 남아요? 자, 100명이 남겠죠? 그죠? 100명이 남겠죠? 이 100명은 월세를 살고 싶어도 월세 매물이 없어. 이 100명은 어떻게 돼요? 자, 시장에 나온 전세. 시장에 나온 전세 있죠?
비싼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전세로 갈 수밖에 없다. 전세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어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죠. 공급이 부족한 지역. 자, 그래서, 자, 이런 지역일수록, 입주 물량이 적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자, 월세 수요보다 월세 공급이 적어서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자, 그 월세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비싸더라도 전세를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 전세로 몰리게 된다. 일부 수요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전세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지역?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까요?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경기가 침체될 거고, 경기가 침체되면 자,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결국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결국엔 동결되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금리가 올라가다가 동결되다가 떨어지면 자, 전세 대출 이자도 올라가다가 동결되다가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월세는 어떻게 돼요? 월세는 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작았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 월세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월세는 한 번 올라가면 제가 잘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월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동결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생기게 되겠죠. 이건 월세예요. 월세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결국에는 생기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사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게 더 유리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비싸져서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방금 풍년이 말씀하신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들, 공급이 적은 지역들은 가장 먼저 전세 수요가 확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풍년님이 만약에 이걸 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자,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 공급이 적은 지역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장기로 보면 된다. 결국에는 금리는 올라갔다 동결되다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시간을 기다리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풍여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풍여님뿐만 아니라 풍여님처럼 지금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 또는 내 집 마련, 실수요 입장에서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한테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 영상이 풍년님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